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이 주장하는 글쓰기 초안으로 냈던 것들을 선생님이 보면서 잘 썼던 더 많은 예시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글쓰기를 준비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이런 동영상이니까요. 한번 잘 봐보도록 합시다. 다른 친구들은 어떤 주제로 또 어떤 식으로 초안을 썼는지 보면서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그 전에 인트로덕션에 대한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은 3가지 문장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hook이라고 해서 attention getter, 주의 집중시키는 거. 그 다음에 bridge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 그 소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거, thesis statement죠. 선생님이 피드백에서 TS라고 썼던데 이거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한 나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주장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쓰는 거죠. 첫 번째 한글 예시 보겠습니다. 영락고는 좋은 학교에서 올해의 고등학교 랭킹에서 1위를 했다 라고 사실이 아닌 기사를 낸다면 이건 옳은 일일까요? 라고 해서 잘못된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를 집중시키는 의문문 문장으로 썼어요. 가짜 뉴스는 이게 지금 글의 소재가 되는 거죠. 가짜 뉴스는 이러이러한 거고 이런 특징을 지닙니다. 라고 해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 드러나는 거죠. 이러한 가짜 뉴스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동의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처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반대의 입장도 있는 거죠. 잘 썼습니다. 네, 두 번째 볼게요. 여러분은 안락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라고 해서 안락사에 대한 화두를 꺼내고 있고요. 그리고 안락사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여기 브릿지 부분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간략히 해줬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뭐예요? 더 이상 그 환자들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는 뜻이다 라고 이 글을 쓴 친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저는 안락사를 그래서 허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찬성의 입장이 드러났어요. 잘 썼습니다. 세 번째 한글 초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학에 갈 생각이 있나요?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제네요. 그죠? 대학 진학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대학 진학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풍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지만 요즘은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대학을 꼭 가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여러 가지 사례도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지 않다면, 즉 대학에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진학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대학은 꼭 진학을 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잘 썼습니다. 네 번째 보면요. 여러분은 옥수수가 GMO 식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서 이 GMO 식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옥수수죠. 옥수수를 어디든지 쉽게 접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잘 썼어요. 그리고 이 옥수수는 GMO 식품에 속한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GMO 식품이 발전하는 중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라고 아주 잘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의견이 나와야겠죠. GMO 식품들은 사실 이로운 면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 드러났죠. 나는 GMO 식품을 찬성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관심 갖고 발전시켜야 할 식품이다 라고 잘 썼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어 초안을 쓴 친구들에 대한 예시를 볼게요. Do you remember the juvenile boy hit and run incident?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나요? 어떤 청소년, 젊은 소년이 치고 달아난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기억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Teenagers who stole cars ran away after hitting a college student who worked part-time delivery jobs.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네요. 이 10대 어떤 소년들이 차를 훔쳐가지고 대학생을 치고 달아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생은 사실 어떤 delivery job, 배달 알바하고 있었던 그 친구. 하지만 they were only given protective measures with no criminal record because they were on age free from punishment by law. 그렇지만 얘네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처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 않고 그냥 보호 조치만 내려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 나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그런 보호 조치가 취해졌다라는 거예요. It was because of the juvenile law.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법 때문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따라서 나는 이 juvenile law, 요런 법은 must be abolished. 이거는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잘 썼죠? 네, 이게 마지막 예시입니다. Have you ever received antibiotics from the hospital as a prescription? Maybe you did. It is not difficult. 그래서 여기서는 너는 당신이 한번 이렇게 해본 적이 있니? 받아본 적이 있니? 항생제를요. 어디서? 병원으로부터 뭐로? 처방전으로. 굉장히 흔한 일이죠. 그래서 넌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런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We can easily receive it to treat our disease like cold. 그 예를 들면 우리 감기가 걸려도 이렇게 항생제를 처방받을 수가 있죠. However, do you know that the excess use of the antibiotics can result in making a new virus like COVID-19?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이런 항생제의 과도한 사용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뭐냐면요. 새로운 바이러스, 예를 들면 이 COVID-19,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를 낳을 수가 있다. 이걸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라고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n this essay, I'm going to write about the risk of using antibiotics. 그래서 난 여기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요. 위험성이에요. 뭐냐면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항생제 사용을 뭐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죠. 네, 잘 썼습니다.